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오늘 무조건 이걸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2026년 7월 16일 많은 사업자님들이 기다리시던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얼마고 언제까지 접수받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발전소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좋은 단가를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어떤 발전소는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공고가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태양광 사업자님들 몇 년씩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면서 현물시장 오르내리는 거 다 견뎌왔는데 정작 대도가 바뀔 때는 아무도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라도 알고 계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내 태양광 발전소가 이번에 입찰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번 공고는 기본 조건부터 확실하게 짚고 갈게요. 공고 용량은 약 1GW,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한 가격은 육지 기준 147,686원, 제주는 152,092원 이고 기존 전력거래 가격 86,350원입니다. 선정되면 20년 동안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님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상한가가 작년보다 8,000원, 그러니까 약 5%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현물시장 가격이 괜찮으니까 고정가격 상한가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상한가에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정부 경매 제도에 구매 단가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숫자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6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전에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했던 태양광 발전소는 20년이 끝났어도 이번 입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발전소가 있으시면 과거에 REC 매매 계약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 물량이 공고 물량에 못 미쳐도 전부 낙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적격 설비 빼고 나서 강제로 1.1대 1 경제효율을 적용하니까 신청한 물량의 10%는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로 넣으면 무조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전략적으로 가격을 써내야 합니다. 세 번째, 점수 순위대로 쭉 선정해 나가다가 잔여 선정 용량을 딱 넘겨버리는 경계선에 걸리신 태양광 발전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은 용량이 5MW인데 다음 순위 발전소가 8MW라면 잔여 용량 5MW 분은 원래 써내신 가격 그대로 적용되지만 초과된 3MW 분은 바로 다음 순위 사업자 입찰 가격을 가져와서 가정평균 단가로 계산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태양광 발전소 전체가 선정되고 못 받아들이면 전체가 탈락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저탄소 모듈 우대 가격이 개편됐습니다. 1등급 기준 630 이하 모듈은 우대 가격이 16,000원, 2등급은 630 초과 655 이하는 7,000원이 붙어요. 여기서 사업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등급 기준이 예전 670km 이하보다 훨씬 까다로운 630km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듈 중에는 1등급 기준을 실제로 통과한 제품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제조사들은 이 기준을 맞추려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1등급 인증 모듈이 하나둘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1등급 모듈은 제조 공정이 더 까다로운 만큼 2등급 모듈보다 단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대 가격 16,000원 무조건 1등급으로 가시면 안되고 2등급 대비 모듈 값이 얼마나 더 비싼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추가로 들어간 투자 비용만큼 우대 가격 차액을 더해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 투자비가 크면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20년 계약 안에서 이 회수 기간과 실제 순수익까지 따져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손해를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1등급 모델 쓰면 좋은 단가를 받는다는 계산 자체는 맞지만 지금 이번 공고 기준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고 예비 사업자님들이 노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한선은 2등급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계약 진행하시기 전에 모듈 인증 현황과 가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5번째, 아직 완공 안 된 발전소는 탄소 배출량 검증 인증서 대신 납품 의향서로 대신 낼 수 있게 서류 부담이 줄었어요. 다만 낙찰되고 나서 의향서보다 낮은 등급 제품으로 바꾸는 건 절대 안 되고 더 높은 등급으로 바꾸더라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6번째, 평가 점수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 구분에 따르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꼭 아셔야 해요. 기존 시장은 90점 그대로고 탄소 배출량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규 시장은 이찰 가격 배점이 90점에서 70점으로 줄고 대신 탄소 배출량 배점이 1등급 20점, 2등급 15점, 3등급 5점, 무등급 1점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 내역서 평가 10점이 추가됩니다. 사업 내역서 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발전소 개발도 진행, 사용자원 검사 확인증 제출 시 2점, 개발행위 허가증, 공사계획 신고 필증 제출 시 1점, 발전사업 허가증만 있으면 0점, 셋 중 가장 높은 것만 인정합니다. 보험 공제 가입 여부 최대 2점, 농축산 어업인 또는 주민참여 설비 해당 시 3점 아니면 0점,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최대 3점, 가동 개월수에 비례해 점수 부여, 60개월 넘으면 상한. 그럼 이제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산 공식을 짚어드릴게요. 저탄소 모듈 사용 시 고정가격 기준 전력 거래 가격 86,350원 플러스 입찰 가격 우대 가격 마이너스 빼기 기준 전력 거래 가격 86,350원 곱하기 가중치. 1번 모듈 또는 기존 시장 고정 가격은 86,350원 플러스 입찰 가격 마이너스 86,350원 곱하기 가중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지분 가중치 1.5에 2등급 모듈로 145,000원에 입찰을 하셨다면 고정가격 86,350원 플러스 145,000원 플러스 7,000원 빼기 86,350원 곱하기 가중치 1.5를 곱하면 79,725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 고정가격 자체가 20년 내내 안 바뀝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S&P가 낮은 가격이라면 REC 가격이 더 많이 나오면서 총액은 유지됩니다. 다만 만약 그달 S&P가 고정 가격보다 더 뛰어버리면 REC 지급 단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0원에서 멈춥니다. 이 경우에 별도 고시에 따라 S&P 정산 단가 자체가 고정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리면서 결국 총수익이 고정 가격 수준에 묶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만약 2종 이상 모듈을 혼합해서 설치한다면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점은 등급이 낮은 모듈 기준으로 매겨지고 우대 가격은 용량 비중대로 가중 평균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혼용하면 점수를 손해보지만 실제 받는 돈은 그렇게까지 손해보진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업 운전 시작하신 지 오래되신 발전소는 기업 PPA 시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환제도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운영 기간이 20년에서 차감되고 단가까지 재조정되니까 올해 20년 장기 계약 막차에 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완공하셨는데 일반 모듈에서 노지처럼 가중치 낮은 경우는 우대 가격도 없고 배율도 낮으니까 단가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당장 낮은 가격에 20년을 묵기보다는 2029년까지는 현물 시장에 있으면서 기업 직접 PPA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붕 태양광처럼 가중치 높은 태양광 발전소는 2등급 모듈만으로는 고정 가격 단가가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20년 계약을 원하시면 현재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입니다. 이런 조건이시면 이번 입찰보다 2029년까지 현물 거래를 하시면서 전환시장 그리고 기업 PPA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보시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새해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세요. 첫째, 부지 계약 전에 가중치부터 확인해 보세요. 건물 지붕, 기존 시설물은 1에서 1.5, 이면은 5로 가장 낮습니다. 이 가중치가 REC 수익에 그대로 곱해지고 계약하시기 전에 이 부지가 어떤 가중치를 받는지부터 따져보면서 수익은 얼마나 될런지, 어떤 가중치를 받고 투자 수익 대비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